안녕하세요. 아이디와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뵈면 더 많은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고 또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곧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단기적인 목표로는 아이들이 목표는 대입이 되겠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가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재수생 같은 고3. 재수생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이미 재수생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이 모습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1 때는 이미 고2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중등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고등부와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유있게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이런 식의 마음가짐보다는 전체 그림에서 지금 이미 고등학생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집의 어떤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그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죠. 중등 과정에서 영어는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중등 과정에서 문법은 마무리되어야 한다. 고등부에 올라가는 순간 내신이 참 중요하죠. 고1까지 내신이 참 중요한데 그 내신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부정사, 동명사 이런 문법 공부를 하고 있다? 너무 늦게 되죠. 왜냐하면 분량도 굉장히 많고요. 암기해야 될 부분들 있고요. 서술형도 준비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법이 한 번에 완성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인데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한 번 듣고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등 과정에서 문법을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3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3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3번을 완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모든 것들이 파악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처음에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처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라는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 3번째에서는 이제 다 알겠어. 내가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가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통성명을 먼저 하는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는 품사, 부정사, 동명사 이런 이름, 즉 용어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용어 너무 어려워. 문법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쉽게 알려줄게.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다만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용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실 거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교재나 책을 보면서 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용어가 무조건 어려워 피할 거야가 아니라 그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습득해서 그 용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의 목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는 처음 아이들이 문법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오늘 동명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풀어봐요. 문제가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을 쓰는 거죠. 그런데 좀 헷갈려요. 정답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ing가 들어간 걸 찍죠. 그럼 정답이 돼요. 그러면 아이도 속고 어른 선생님도 속고 어머니도 속는 거죠. 우리 아이는 동명사를 완벽하게 했어. 헌데 시험장에 가서 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개념의 이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를 볼 때에도 1, 2, 3, 4번 문제 쓰는 시험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텀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처음 만나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텀을 돌 때에는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는 겁니다. 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해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the more the better.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볼수록 좋고요. 더 많은 것들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늘려줘야 할 때인 것이고요. 이때는 개념 이해한 것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때 문제량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그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채점하고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내가 뭘 틀렸지? 이걸 어떤 걸 틀렸지? 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문법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가 되면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타임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2 여름방학이나 혹은 늦더라도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이 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이미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아무리 늦더라도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단계까지는 와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단계까지 완성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final,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듣는 마지막 문법 개념 수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핑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불친절한 시험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백지를 그냥 주는 거예요. 백지를 주고 자 써봐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모든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줄줄줄 쓸 수 있어요. 백지에다가 시험을 보는 거죠. 이게 처음 보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반복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여태까지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노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효과는 입증이 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인드 매핑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부터는 제목부터 예문까지 모든 것들을 암기해서 쓰는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르다면 중2 여름방학, 조금 늦더라도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는 이 단계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법은 중등 과정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문법 말고 다른 과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독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제가 진행하는 것은 문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 아이들이 독해라든지 다른 부분도 궁금하실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독해는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는 순간에 뭘 보면 영작으로 된 서술형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거거든요. 무조건 영어 문장만 잘 이해한다고 한국어 문장만 한다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한국어는 한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그러니 언어와 언어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많은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재 중에 제가 발표를 해왔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뭐에 따르면 화이트홀 연구의 스트레스는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갖는 업무의 요구사항들에서 오다. 상황으로부터 행해질 수 없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것. 도대체 이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나는 먹었다 사과를 맛있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라는 이름으로 잘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내용 파악이 되겠지만 사실은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의 해석이 크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의 특징이 어휘 부분이 약간 어려웠었고요. 한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아이들이 체감상 어려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잘라서 패치듯 잘라서 하는 해석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한국어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해를 이때 가서 해석을 막 한국어식으로 바꿔보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 그 연습을 중등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중등 과정에서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을 때 정말 많은 실력 향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독해는 이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중등부 상위권 또는 이제 고등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논리적 글 읽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영어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글 안에서의 동의어를 찾는 연습, 파라프레이즈하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 가지 꼭 피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이들이 어휘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 이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공부하는 곳이 어딜까요? 학원으로 가는 어머니의 차 조수석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들이 과연 머릿속에 많은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휘는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책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들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책들이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쓰고 계신 책이라서 좀 소개를 드리면 처음 시작은 능률북화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원편 정도로 시작을 맨 처음에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워드마스터, 어휘표 이렇게 차례들을 쭈르륵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그냥 참고로 캡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책 중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좀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말고 워드 스마트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 교재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영어 공부, 겨울방학 동안의 영어 공부, 중등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겨울방학 동안에 저는 영어 문법 특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영문법 A to G라고 해서 영문법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영문 다이어그램부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강조도직 생략까지 영어 문법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개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수업은 주 2회 15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2시간 반 수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14회 동안에 영어 문법을 전부 다 완성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수업은 두 개가 될 텐데요. 베이직 과정이 있고 어드밴스드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꼭 학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예비 중이 아니지만 그 전에 문법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어드밴스드로 와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시간표를 좀 말씀드리면 화목반이 될 겁니다. 특강이다 보니까 오전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9시 반부터 12시까지 2시간 반 진행을 하고 1시부터 3시 반까지 두 번째 오후반 이렇게 두 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교재는 주교재는 제가 직접 저술한 그 자체 교재로 그래머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이제 기본 제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워크북을 좀 사용할 겁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중앙영문법 3,800제 중1 교재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중2와 중3 제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주교재는 수업 시간 안에서 100%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점을 다 해줄 거예요. 채점을 한 후에 개별적인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제가 문법을 3번 반복하는 것 중에 2번째 단계에서 오답 노트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오답 노트 제작이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스탬프 퀴즈를 보게 될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스탬프 퀴즈를 보는데 이 스탬프 퀴즈는 중복됩니다. 그래서 누적해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양이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허나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좀 있을 거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과제 미이행 학생은 나머지를 해서 과제를 전부 다 하고 귀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탬프 퀴즈는 매 시간, 매번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재시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채점 및 오답 상황은 그날 바로바로 완성하고 귀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무엇을 틀렸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에 대한 저희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저희가 수업 마친 이후에 개별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돌아가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렸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목들을 또 공부하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요. 영어는 저와 함께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더 꼼꼼하게 워크북도 교재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의미 있는 시간, 아주 소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뵙고 우리 아이들과도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